오원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우리 증시입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호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에 매수사이드카 예고까지 발동되는 등 6천선 탈환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오후장을 앞두고 다시금 하락 전환을 보이기도 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28% 증가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56% 늘어난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89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99%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한 장기 공급 계약 LTA 확대 성과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5대 글로벌 데이터 센터 고객과는 이미 계약을 완료했으며 AI 수요와 연관된 추가 5개의 대형 고객과도 협상이 완료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는 협상이 완료되면 현재 중장기 생산 계획 기준으로 장기 계약 비중 60-70%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의 두 번째 파운드리 공장도 올해 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이 종가 부근에 몰리는 리밸런싱 거래를 장중으로 분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매일 기초자산을 사고 파는 리밸런싱을 하는데 해당 거래가 장마감 무렵에 집중되면서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업계는 여러 자율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종가 부근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거래를 장중과 장마감 후로 분산해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는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부 및 관계기관의 시장 안정 조치에도 협조할 방침으로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되는 기본 예탁금 상향 등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이행 상황과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인 투자자 거래 규모와 시장 변동성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호건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과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의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29일 엿새 만에 이란을 상대로 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SNS를 통해 미군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8시부터 이란을 상대로 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동부 시간 오후 8시는 이란 테헤란 기준으론 30일 새벽 3시 30분으로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전날 이란이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을 공격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전날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해당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고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며 미군의 공습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고 양측의 무력 공방은 소강 상태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제 우리의 차례라며 이란의 선제 공격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고 미군의 대이란 공습은 지난 23일 이후 엿새 만에 재개됐습니다. 우리 증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의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우리 증시를 선행지표 삼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바닥을 확인했다는 신호는 분명 포착됐습니다만 시장의 공포감이 확대되면서 강한 반등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출렁 이는 시장 상황 속 대처방과 맞춤 전략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그제의 충격적인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멈추긴 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장중에는 코스피가 4-5%까지 막 올라가다가 지금은 탄력이 줄긴 했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락이 좀 멈춰야 된다라는 사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끼시면서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매도를 하고 계신데 자, 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을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공포에 매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증시 격언이 또 있죠. 그런 말이 생각나는 이번 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우리 흔한 말로 개인 투자자들 흔들기가 거의 좀 마무리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삼성전자 주가는 왜 컨퍼런스 콜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삼성전자는 우리 논란이 많죠. 삼성전자는 이게 참 우리나라 1등 회사이긴 한데 정말 주가가 탄력적으로 잘 가나? 뭐 이런 의구심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같은 날 보면은 확실히 시장을 지켜주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시장의 든든한 맏형이죠. 오늘 컨퍼런스 콜이 있었고 어제는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사뭇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오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잠정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 2배 넘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8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90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자, 결국에는 뭐 이거는 로이터에서 분석한 내용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AI의 수요, AI에 대한 수혜를 듬뿍 받은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1분기, 2분기 다른 그 어느 해보다 최근에 한 5개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절대적으로 엄청난 수치가 1분기, 2분기에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AI 수요가 그대로 삼성전자의 뭐 HBM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낸드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그게 숫자로 그대로 증명된 것이었겠죠. 자, R&D 투자도 삼성전자는 2분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QOQ, YOY 대비해서도 많은 숫자 16조 원을 투자를 했고요. 보통주,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보통주의 주당 순이익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QOQ 대비해서도 3,000원 넘게 4,000원 가까이 증가했고 YOY 대비해서도 10,000원이 넘게 증가하면서 주당 순이익 이것도 역시나 우리에게 많은 수익을 주는 그런 그 증거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실적 사실 삼성전자의 이 숫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냥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공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장중에 삼성전자가 7, 8%까지 올라가면서 지수를 4, 5%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사실 더 궁금했던 건 SK하이닉스였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컨퍼런스 콜을 하고 나니까 주가가 완전 더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래쪽으로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던 것입니다. 자, 3전은 되는데 닉스는 안 되는 것.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어제 오늘 우리가 확연하게 비교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와 거의 뭐 비슷하죠. 제가 어제 SK하이닉스에게 궁금했던 것들 거의 비슷하게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LTA 장기 공급 계약, 주주환원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전자도 한때 지금 ADR 상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막 나왔었잖아요. 이런 궁금한 것에 대해서 그 궁금함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어제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냥 다 두루뭉술하게 미정이다, 앞으로 추진할 거다, 뭐 많은 회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냥 그러고 끝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자세하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멘트들을 해줬다라는 거죠. 자, LTA 장기 공급 계약. 뭐 어제 SK하이닉스가 사실 뭐 더 많은 회사, 10개가 넘는 회사랑 LTA 공급 계약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글로벌 5대 데이터 센터 고객과 장기 공급 계약을
완료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는 5개 회사랑 계약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의 공급의 거의 70%는 장기 공급 계약으로 확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가격 상한 구조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누구와 하는지를 알려줬다라는 거죠.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주주환원 정책도 지금 3개년, 어쨌든 삼성전자는 3개년 단위로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약속대로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별 배당을 포함해서 배당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런 워딩도 사실 주주들은 원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는 이걸 한 번에 왕창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분할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것도 역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구나라고 주주들이 또 안심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오케이 사인을 우리가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ADR입니다. ADR은 한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삼성전자도 ADR 나스닥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측에서는 일단 그때도 우리가 그거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주주들은 궁금하잖아요. 혹시 하는 거 아니야? 하면은 주가가 더 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알아서 공개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자, 상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ADR 상장은 검토하지 않다. 왜? 우리는 지금 현금이 많으니까요.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 때문에 굳이 ADR 상장을 하지 않아도 돈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상장은 안 한다고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또 검토해 볼 수도 있다라고 또 여지를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주들이나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워딩들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잠깐만, 그러면 나중에 ADR 이야기가 또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또 주주들은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LTA 주주환원 ADR은 다 주주들이 오케이 사인을 내줬습니다. 자, 3전은 되는데 닉스는 안 되는 것도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사실 삼성전자도 걱정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파운드리 아직까지도 적자인데 이거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거냐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했는데 이번에 사실 DS 부분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도 좀 충격적인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과급 반영, 이게 어느 정도로 될 것이냐도 사실 주주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걱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해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파운드리 부분도 볼까요? 파운드리가 6월에 흑자로 전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지금 파운드리 선단 공정 쪽에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파운드리 부분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겠다라고 삼성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단 공정 증설도 해야겠다. 이 수주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이러면서 미국의 테일러 공장을 추가로 더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확실히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증거였겠죠. 이러면서 테일러 2공장도 올해 말에 공사를 착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4나노 공정 관련해서도 지금 고객사들이 막 문의를 하고 있다. 삼성이 파운드리 해줄 수 있냐라는 이야기들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안정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운드리까지 흑자가 전환되면 너무나 좋은 거니까요. 자, 그다음 문제는 또 DS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마트폰 가전 쪽이 이번에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도 약간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아무래도 메모리나 이런 원재료 가격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 이것이 수율이 마진이 남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어서 어렵습니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스마트폰의 서비스가 있잖아요.
구독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수익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또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기만 판매하는 것에서의 마진이 떨어지니까 서비스 수익을 그것을 만회하겠다라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시장에서는 긍정적, 그러면 서비스 수익을 앞으로 기대해 봐야겠다라고 납득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TV 사업 같은 경우에는 AI를 연동시켜서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로 더 가속화하겠다. 플랫폼을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AI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라고도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과급 반영에 대한 것도 우리가 민감했죠. 자, 특별 성과급이 15조 원대로 충당이 됐다. 3분기부터 이제 비용이 일부 반영될 것인데 임직원 성과급이 확실히 이 주주환원 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실토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을 이 회사 측에서 솔직하게 실토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늘 반등하고 올라갔던 거였죠. 근데 반대로 어제는 어땠죠?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하고 하나도 이해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오늘 주가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D램 점유율이 38.5%입니다. SK하이닉스 28%대고요. 창신 메모리가 그렇게 지금 날고 긴다 하지만 아직 8%입니다. 자, 지금 D램 점유율이 퍼센트 포인트만 해도 30포인트가 차이 나고요. 배수로 따지면 84, 32, 85, 4, 한 4~5배의 점유율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내려왔잖아요. 삼성전자 오늘 1272조, 근데 창신 메모리가 672조입니다. 점유율은 5배 차이 나는데 시가총액은 2배 차이밖에 안 난다? 삼성전자 주가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매출 130조 원, 메타 매출 88조 원. 숫자만 보면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AI 투자 성적표는 달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들이 AI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관련 매출이 43% 급증했다. 앞으로 매출로 이어질 계약도 크게 늘었다. AI에 투자한 돈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메타도 AI로 이용자에게 맞는 콘텐츠와 광고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광고 매출을 키웠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전체 비용이 55% 급증하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8% 감소했다. 데이터 센터 투자에 법률 구조 조정 비용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실적의 핵심은 간단하다. MS는 AI 투자 효과가 이익으로 이어졌고 메타는 아직 투자 비용이 성과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제 시장이 볼 것은 매출 규모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AI 투자금을 누가 먼저 이익으로 바꾸느냐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파트너님과 오늘 시장 또 돈 되는 섹터를 찾아볼 텐데요. 오늘은 뭐 하락이 멈추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1, 2% 빠지는 건 이제 뭐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시장이 변동이 너무 큰데, 자, 오늘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바뀌고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일단은 첫 번째 김태원 파트너의 선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림에 맛있는 라면들이 종류별로 쫙 나왔습니다. 라면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음식료 안에서도 특별히
라면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라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일본의 라멘이라고 해서 일본 네. 브랜드들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도 여름 휴가 때 뭐 해외 관광지 가면 뭐 가까운 동남아나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신라면이나 농심의 진라면 같은 게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나가는 거고요. 신라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맞아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공부할 때 그 차이나타운에서 한국 거를 카피해서 만든 그 이름이 신랄라 라면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한국 그 라면들을 카피해서 판매할 만큼 한국 라면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라면 수출 자체가 작년에 수출에 100억 달러 넘어가고 하면서 숫자로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라면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라멘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라면이 그냥 외국인들이 입에 붙는 말이 될 정도로 친숙해졌고 입맛에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입맛에 길들여지면 잘 바뀌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 올해 작년부터 해서 이 한국 라면이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이 되고 우리나라 라면 3사가 해외에서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드라이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상반기에 이미 그 숫자로 확인을 시켰고 하반기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 늦기 전에 라면 3사를 내 포트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음식료 K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안에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사고 먹을 수 있고 또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이 품목으로 라면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인기도 많고요. 자, 그러면 라면 관련 주들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라면 하면 국내에서 부동의 1위는 농심입니다. 농심, 네. 농심의 신라면이 새우깡과 함께 우리나라 라면과 스낵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농심이 업계 3위를 했던 삼양식품이 이 볶음면을 갖고 불닭볶음면을 갖고 세계 네. 시장에서 엄청난 수출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농심도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팔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국내에 이 전문 수출 공단의 그 공장을 마련하고 해외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 판매 법인을 만들어서 뭐 판매 홍보를 한 거나 이렇게 비용을 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아예 만들어서 그 나라에 판매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고 농심도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이 신라면이 1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해외 한국 라면을 좋아하는 그런 그 소비자들에게 한국에서 진짜 1등하는 라면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게 해외에 나가는 것마다 그 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약간씩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라면이 계속 좀 매우는 쪽으로 가고 있고 해외에 판매되는 건 매운 게 약간 좀 덜하긴 하죠. 하지만 그만큼 외국인들 입맛에 맞춰서 잘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신라면 같은 경우는 고급화도 하고 있습니다. 신라면의 골드라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제 거의 한 3,000원 가까이 되는 가격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고급화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해외에서는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주고 있죠. 그런 면을 잘 보시고 특히나 이제 이 유럽 쪽에서 수출 전용 공장이 완공이 되면 여기서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즉 판매 자신이 있다는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다 주주 환원을 또 강화하면서 연간 배당을 25% 이상 해주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뚜기입니다. 네. 오뚜기 같은 경우는 이제 2등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전형적으로 국내 내수만 하는. 그래서 이제 물론 대표 브랜드인 진라면이 우리 BTS의 그 진하고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 모델을 그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천공항에 그 자기네 그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그 말 그대로 BTS의 인기와 함께 판매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오뚜기도 드디어 수출길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면서 구미에 있는 공장에다가 수출용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 선진국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판매 범위는 미국, 베트남, 뉴질랜드 이 세 군데가 있던 곳에서 네 번째로 일본 도쿄에다가 판매 범위를 또 만들어서 일본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뚜기도 실적이 꽤 괜찮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라면 3사 모두 국내 실적은 좀 더디게 늘고 있지만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을 꽤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라면은 수출주의 전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출주로서의 이제 메리트를 다 받아갑니다. 우리나라 라면이 워낙 인기가 많아지니 그전에는 뭐 불닭볶음면만 팔렸다면 이제는 농심, 오뚜기의 라면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뭐 탑픽 종목은 뭐 역시나 뭐 말씀 안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삼양식품을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삼양식품은 전체 그 생산되는 라면의 80%를 해외에 갖다 팝니다. 이 말은 그 판 돈이 결국 달러로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월 말일날 월달 환율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환차익도 꽤 많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삼양식품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상반기 때 삼양식품의 주가가 아주 죽을 썼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시장의 주도권이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반도체 종목들만 살면서 이 라면이나 이런 쪽 식품주들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외되었죠. 그게 이제는 반도체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이런 식품 쪽으로 몰려오면서 실적이 좋은 이미 실적이 1분기 때 검증이 됐고 2분기 실적마저도 좋아질 것이라고 확실시되는 이런 삼양식품에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0만 원, 100만 원대부터 출발했던 주가가 이미 120만 원대까지 거의 20% 정도 올라 있고요. 이런 추세가 하반기로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 삼양식품은 다른 그 증권사들의 레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200만 원대 초반 내지는 200만 원대 그 살짝 넘어가는 그 정도 가격대까지 연말에 우상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 삼양식품은 밀양 2공장의 가동률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중국에다가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만드는데 그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공장입니다. 그 공장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내년 실적마저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이 가장 쌀 때란 이유죠. 그런 면에서 가격은 122만 원, 이 언저리에서 매수가를 단가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9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뭐 라면 관련된 종목 중에 음식료 업종 중에는 탑픽으로 고를 만한 삼양식품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동안 많이 쉬고 있었는데 요즘 삼양식품 주가 막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고 좋은 자리 지금 122만 원 전후에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라면 관련주를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장품을 보겠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반도체 집중해서 이젠 약간 변하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으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수출이 잘 되는 그런 것들, 아까 뭐 라면도 그렇지만 화장품도 요즘 그런 부각을 많이 받고 있던데, 자, 파트너님 화장품주들은 어떻게 투자할까요, 저희가? 네, 여러분들이 이 화장품주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싶다면 네. 지금 당장 명동으로 뛰어가십시오. 네. 명동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화장품 독립 브랜드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그 싸게 파는 다나와인가요? 그건 큰 건물이 있는데 네네. 거기엔 그 화장품 1층에 이제 화장품 싸게 파는 화장품들이 엄청납니다. 그 브랜드들이 대부분 대형 브랜드도 있고 중소 브랜드도 있는데 네. 여기에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갈 때는 두 손 가볍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여러 개의 뭐 그 쇼핑백들을 들고 나오면서 거기에 화장품들을 가득 채워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간 것들을 해외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선물도 주고 하면서 이게 계속 해외에서 좋은 이미지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 K 컨텐츠가 해외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뭐 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서 TV 드라마 쇼 부분에서 네. 1등이 미국 그 드라마였고 2등, 3등, 4등이 모두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성들의 아름다운 그 피부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열에 7이 여성분들이 있는데 외국인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올리브영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작년에도 수출로도 100억 달러 이상 하면서 프랑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수출이 됐고 올해도 그 기록을 넘어가면서 올해는 프랑스까지 넘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화장품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럴 때 화장품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파트너님이 명동에 가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공교롭게 지난 주말에 명동에 갔었어요. 근데 정말로
올리브영 쇼핑백을 들지 않은 외국인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이 화장품을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피부로 느껴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종목들 빠르게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종목 네.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화장품 하면 일단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 아모레퍼시픽이 예전에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다가 중국에서 한알령을 하면서 이게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이면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미 몇 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구조조정도 하고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을 낮춰놓고 오히려 돈이 되는 미국이나 유럽 또 일본 시장 같은 돈이 되는 시장, 선진국 시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게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미 쪽은 요즘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얼타뷰티나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없으면 전시할 게 없다고 합니다.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신제품이 나오고 드라마, 뭐 K 컨텐츠를 통해서 소개된 화장품에 대한 뭐 PPL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뭐 글로벌은 전형적인 PPL로만 큰 성장하는 회사인데요. 이 PPL에 한번 노출돼 버리면 그날 매대는 완전히 싹쓸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외국 그 관광객들이나 외국인 그 소비자들의 신뢰가 엄청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 아모레퍼시픽도 북미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M&A한 코스RX라는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올 1분기까지는 살짝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2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실적이 호전될 거라는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엔 신뢰가 전체 1년간 따졌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보시고 아모레퍼시픽도 구조조정을 끝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LG생활건강입니다. 네. LG생활건강이 요번에 북미 매출에 있어서 이 중국 매출을 뛰어넘는 숫자를 공개했는데요. 2분기 매출에 있어서 북미가 2,058억 원을 했고 중국이 1,76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북미 매출이 또 뛰어나게 늘어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뷰티 부분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444억 흑자로 전환했고, 그런 면에서 LG생활건강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이 펀드 매니저들도 LG생활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긍정적인 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여주면 그때부터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매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품 중에 구관이 명관이라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옛날에 대장주였던 이런 종목들이 다시 컴백했습니다. 지금 사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전통 강호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뭐 이렇게 뭐 전통적인 강자도 좋은데 그럼 탑픽 종목으로는 어쨌든 또 요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많이 또 부각받는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보세요? 네, 달바글로벌. 달바글로벌. 여러분 아시다시피 PPL로 큰 업체죠. 일본에서 달바글로벌이 그 말 그대로 사랑의 그 불시착인가요? 그 네. 드라마에 나온 여주인공이 사용하는 그 샘플 그걸 갖고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일본에 대박을 쳤고 이번에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미국 시장에서 또 새로운 주인이 드라이버를 걸고 있죠. 그러면서 북미에서도 꽤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달바글로벌은 신생업체이긴 하지만 이미 대장주 취급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회사는 오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매수가는 23만 5천 원, 목표가는 3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 또 앞서서는 라면 관련주 공략해 볼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는 양 지수 모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가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DS 부분에서 89조 원을 넘기면서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나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지수 자체가 크게 오르기도 했는데 이내 하락 전환 후 현재는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적으로 오르는 섹터로는 오늘 조선, 방산단이 강하고요. 금융단도 현재 강한 시세에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이 강보합권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10시 이후로 상승으로 좀 강하게 기조를 받았는데요. 이후 6,000피 회복을 눈앞에 두고 고점을 5,900선 미에까지 회복을 했는데 현재는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641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작 역시나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갑니다. 코스닥 하락 전환한 후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했지만 낙폭을 키우다가 현재는 1.46% 하방 압력 받아가고요. 652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5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관 역시나 쌍끌이 매수세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6,700억 원대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기관이 8,500억 원대 순매수입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개인이 지수의 하방을 이끌고 있는데요. 1조 5천억 원 넘게 현재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반대의 흐름으로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900억 원대 순매수, 개인은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조선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조선 관련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상반기 매출, 누적 매출액이 30조 원을 넘기면서 피크아웃 우려를 털어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고요. 또 최근 LNG선의 발주가 늘고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군 협력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줄이 또 호실적까지 발표하면서 오늘 좋은 시세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대한조선 11% 넘게 오릅니다. 오늘 역시나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이 787억 원을 넘기면서 현재 크게 오르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역시나 오늘 실적을 발표했죠. 현재 10% 넘게 오르면서 36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실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72% 늘었고요.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의 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MOU 체결을 위한 MOU를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흐름 괜찮고 한화오션도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호실적에 최근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최근 업계가 올해 누적하는 매출액이 2조 원을 넘길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붙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이어서 6.44% 상승하면서 2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은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단도 강합니다. STX 엔진이 중국의 조선소로부터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선박용의 친환경 엔진 수주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5.37%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미군이 요격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이란이 기습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대응할 거다,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브렌트유가 90달러 선에 근접했고요.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감돌면서 방산주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 넘게 거의 8% 가까이 오릅니다. 현재 87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군 무인 차량 사업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대 로템이 밀렸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이 됐는데요. 현대 로템은 얼마 전에 실적을 냈는데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급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한국항공우주 2%대 상승세, 한화시스템은 역시 실적을 발표했는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오르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역시나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55,800원 선에 거래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오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종목 이야기하면서 대응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서동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어제 참 힘든 시장을 잘 버틸 수 있게 저희한테 멘탈 케어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오늘은 아직도 하락이긴 합니다. 근데 어제 그제만큼의 하락은 아니니까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에게 또 멘탈 케어를 해주실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를 봐야겠죠. 어제는 하이닉스의 컨콜이 있었고 오늘은 삼성전자의 컨콜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했던 건 주가의 흐름은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삼성은 뭔가 아는 거죠. 그리고 맏형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만 나왔다 하면은 매도해서 탈출하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어떤 매매 공방들이 심하게 벌어지고 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파생 쪽을 중심으로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어떤 롱숏 포지션과 관련된 이런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끊어야 거죠. 될까요, 전 국민이 나서는 방법도 있지만은 정책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과 관련된 얘기는 ETF 단일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어저께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F4들이 모여가지고 대단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뭐한 겁니까? 네. 그쵸?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하나도 얘기도 안 나오고 있고. 예상 가능한 것만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 도생하고 자력갱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은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1816%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을 냈고 문제는 이제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는데 당연히 좋게 전망을 하고 네네네. 있죠. 하고 있고 이런 반면에 이제 한 지붕 두 가족 중에 하나인 완제품 DX 쪽 부분에서는 8천억 정도의 적자, 적자가 가전도 나왔더라고요. 100억 정도 영업 적자.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그렇네. 국민들은 그것도 좀 있네요.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삼성카드가 점유율을 지금 1등을 다투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현금성 순현금 기준으로 167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물론 그렇죠. 투자도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은 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2분기에만 자사주치도 5조 6천억을 했고요. 지난 1분기에 중간 배당과 관련해서도 6조 원 이상을 썼는데 이번 2분기에도 2조 4천억을 집행할 것이다. 6월 30일 날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8월 한 24일인가요? 그때쯤 이제 8월 지급이 말에. 될 걸로 알려지는데 그만큼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소각이라든가 또 어떤 배당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주주 환원과 관련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거나 또는 어떠한 연말돼서 이제 배당락에 대한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도 다 있고 하지만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네. 주가가 쌀 때 사갖고 있어가지고 배당도 받고 그쵸. 더 올라가면 거기서 배당뿐만이 아니라 캐피탈 게인은 거기서도 또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PER 3배 이러한 자리에서 20만 원 내외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들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메타도 결국은 캐펙스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네. 지난번에 구글도 했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여전히 삼성에서 바라보고 있는 향후에 어떠한 디램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의 성장의 모멘텀은 꺾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문제는 외국인들이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 1월 2일 올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52.3% 지분율에서 지난 7월 8일 날 46.50%의 어떠한 외국인들 보유 지분율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지속적인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최근까지도 보면요. 소수점 0.0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46.5%를 저점으로 46.5
58, 뭐 67 이렇게 넘어가고 현재 시점에서는 46.5% 내외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물론 뭐 최근 들어서 매도도 2, 3일, 3, 4일 동안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순매도, 순매수가 이제 엇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저께 19만 원도 이탈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네네. 외국계 창구 JP모간 서울입니다. 이 일별 동향을 보시면 어저께 말이죠. 330만 주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냥 호가창에서는 한 6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JP모건 서울 창구에 찍혀 있었어요. 네네. 지금도 오전에 보면 한 120만 주까지도 넘어갔다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 330만 주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진짜 20만 원 밑에서 뭐 19만 원대에서 줍줍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전에는요, 오히려 뭐 250만 주 매도도 하고 뭐 120만 주 매도도 하고 기껏 사봐야 지난 7월 13일 날 160만 주 순매수한 이런 것들이었고요. 나머지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20만 원 이하 자리에서 이 JP모건에서 330만 주나 순매수했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오늘도 JP모건 창구에서 만약에 순매수를 더 한다면 좋지만 올라가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70만 주 지금 네, 순매도로 또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원웨이로 하락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20만 원 이하 자리 정도에서는 정확한 뭐 매입 평균 단가는 뭐 여기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축할 수 있는 가격은 되는구나. 20만 원 라인이. 그렇죠. 그래서 20만 원 밑에서부터 이렇게 300만 주 이상을 주워 담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지 아니면 또 오후 들어서 이제 JP모건 창구 또 뚜껑을 정확하게 우리가 열어봐야 네네네. 되겠지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에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이 JP모건 창구에서 이 순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해 줄 건지 아니면 이 330만 주 샀던 거를 오늘 70만 주인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흐름들이 순매도로 다 홀라당 팔아먹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네.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어저께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12만 원을 중심으로서 13만 원대를 하방을 잡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120, 130. 예, 120, 130을. 그런데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어저께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물론 뭐 플러스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네네. 이런 도지역이 나왔어요. 도지역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에서 이러한 그 고점에서 도정이 나와가지고 밀린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시세가 다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이러한 하단부에서 이렇게 도정이 나와주면서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바닥권에서 샛별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 역시 삼성전자 역시 월봉의 모습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도 SK 하이닉스도 이 10개월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라인이 120만 원이었었잖아요. 삼성전자 역시 이 18만 원 라인이 되는 거죠. 이 라인이. 그리고 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18만 원, 19만 원에서 올라오고 있는 라인에서의 하방 경직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리고 이 장대 음봉의 자리 5개월 이평선이 있는 자리가 2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 18만 원을 하단으로 19만 원이 살짝 깨진 자리였습니다. 이 월봉상으로 19만 원에 위치해 있는 이 자리가 상당한 지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국인들도 결국은 뭐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밸류를 봤을 때 20만 원 밑에서는 주축하는 애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늘 22만 원 뭐 넘어가거나 이럴 때는 또 일부 이익실현도 하지만 최소한도의 기술적 반등이 8월 달에는 나온다고 했을 때 25만 원 정도로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셔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공교롭게 어제 오늘 뭐 너무 중요한 게 반도체 투탑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한번 수급창 보면서 외국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20만 원 언저리, 18만 원에서 20만 원 근처는 외국인들이 조금 지지하는
그런 라인이 형성된 걸로 판단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걸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손흥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분석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마켓나우 상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